예, 미국 대선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역전을 위한 깜짝 카드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370명이 체포된 가운데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월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미국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관측 정도인데요.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깜짝 반전 카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인데요. 역대 미국 대선을 보면 선거 전 막판에 유권자의 표심과 판세에 영향을 주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대형 반전 이벤트가 있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악재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북한을 회심의 카드로 뽑아들 수 있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마침 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이런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대선 전 3차 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미국의 기류를 묻는 연합뉴스 질문에 지난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속삭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 일관된 수준의 소문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제재의 약 30%를 해제하되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상 복귀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는 방식을 북미가 합의 가능한 방안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딜이 아닌 이른바 스몰딜입니다. 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도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차 석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폐쇄와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차 석자는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고 한 뒤 이것은 10월의 서프라이즈로 이끌 수도 있는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브루킹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자도 볼턴 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7,000마일 떨어진 북한에 왜 제재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 장면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10월의 서프라이즈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저격수 존 볼턴 전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외신 기자협회 회견에서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에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10월의 서프라이즈, 이게 대북 제재 일부 해제가 될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에 계속 미국에서 대중국 보복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도 가세를 했다고요. 네, 미국 상원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하원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낸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홍콩 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대 시위에서 37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살 된 소녀로 시위 현장에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시위 현장에서 N자가 쓰인 분홍색 식별 번호를 조끼에 부착한 경찰이었는데요. N은 내셔널 시큐리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은 홍콩 경찰 내에 신설된 홍콩 보안법 전담 부서인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6월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인데 또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가 늘었으니까 실업률 또한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일자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실업률도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480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2,050만 개가 줄었다가 5월에 270만 개 증가로 반등한 후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2월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미 경제가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상당수의 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5월에 13.3%에서 11.1%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공황 이후 겪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인 지난 2월에 3.5%만 해도 실업률은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감소는 미국의 각 주가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선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6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정상화를 되돌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7월 지표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발표와 관련해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하며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숫자라며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자화자찬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또 국내에서도 첫 투약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이 굉장히 뜨겁다고요. 네, 미국이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싹쓸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9월 말까지 길리어드사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의 물량의 92%를 구입했습니다.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길리어드는 10월까지 50만 회 이상, 12월까지 200만 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싹쓸이로 이 약이 전 세계로 배포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단일 국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전체 약품 공급량을 증발한 일은 없었다며 미국의 싹쓸이 사재기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와 협상 중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을 위해 충분한 물량 확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싹쓸이 국면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나라 밖에서는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서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글로벌 브리핑,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